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 연구실장 김한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5일 향후 4년간 펼쳐나갈 대외정책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방문 부처를 국무부로 선정하고 국무부를 방문하여 165명의 국무부 신입 지원을 앞에 두고 바이든 정부가 펼쳐나갈 대외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집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트럼프가 만든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미국이 다시 글로벌 지도국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던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밝힌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통적 가치이자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립하여 이를 통하여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패권 전략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의 발효를 방임함으로써 미국의 세계 지도력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이든은 이러한 미국의 현실에 대해 미국의 많은 가치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의사당에서 발생한 일로 미국의 가치는 벼랑 끝에 몰렸으나 이제 이 순간부터 미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싸움에서 세계를 단합시키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더욱 준비를 잘 갖출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은 권위주의가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얀마에게 푸틴의 정적 나발리와 군부 쿠데타로 군부에 의해서 수감된 앙산 수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먼저 중국을 미국의 번영과 안보, 민주적 가치에 직접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폭력에 맞서고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하며 인권, 지적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반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선 개입,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자국민을 독살시키는 일 등과 같은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 미국이 모른 체 하는 날들은 이제 끝났다. 나는 저렴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를 대할 것이다. 나는 푸틴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까지 향후에는 러시아의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 문제가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큰 기준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바 향후 대한반도 관계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맹의 재건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지난 2주간 영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한국, 일본, 호주, 멕시코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동맹과 협력하던 관행을 다시 형성하고 지난 4년간 무시와 학대로 인해 위축된 민주적 동맹의 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미국의 가장 큰 자산으로 규정하고 외교로 주도한다는 말은 동맹 우방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적과 경쟁자들을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힘으로써 향후 미국 대외정책을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실행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혼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동번영, 법의 지배, 국가 주권의 존중이라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주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코드 협의체 등 다양한 민주주의 연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동맹 재건의 연장선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나 동맹국들과의 협의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방위 분담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독일에 대해 트럼프가 추진했던 주독 미군 12,000명 철수를 중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훼손되었던 동맹국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 재배치를 통해 동맹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 협상과 아시아 지역 내 대북 억제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트럼프 뒤집기입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협정 연장 등 트럼프 대외 정책을 처리한 데 이어 이번 연설에서도 주독 미군 철수 중단뿐만 아니라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 지원 중단, 난민 수용 한도를 15,000명에서 105,0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트럼프가 추진하던 많은 대외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트럼프 대외 정책을 계속 없애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우리 대외 정책 수립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이든 대외 정책에서 새로이 관심을 끄는 것은 향후 대외 정책을 미국의 노동 계급의 이익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은 더 이상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의 뚜렷한 구분이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국 노동자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경제의 재건과 마이 아메리카 즉 공공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그런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일자리 상실과 삶의 질의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보통 미국인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패권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보통 미국인들과 기득권층과 갈등을 가져오고 트럼프라는 이단화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금도 트럼피즘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사회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이제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기업이 아닌 보통 미국인들의 이익에 맞춘 대외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힘으로써 대선 패배 후에도 수그러지지 않는 트럼프 인기를 억제하고 미국 사회 상처를 그런 쪽으로 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과 미국 협상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바이든 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부응하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대립과 협력의 균형적 접근을 시사하였으나 중국에 대해 동맹과 연합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또한 북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월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을 보아 지금도 대북 대중 정책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대외정책 연설이 백악관에서 실시한 트럼프와는 달리 담당 부처에 있는 국무부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은 트럼프에 의해 딥스테이트 즉 기성 권력 집단으로 낙인 찍혀 냉대를 받아온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원칙 입각한 외교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커다란 함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신정부 대외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재미있고 시사성 있는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뵈올 예정이 오니 글로벌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